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장은 끝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도 영 시원찮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그래도 가까스로 낙폭 좀 줄여서 2504.50 2504.50으로 마무리됐어요. 0.61% 정도 빠졌네요. 장중에는 2500도 깨졌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2500선은 지켰습니다. 개인들이 3542억 매수했고요. 오늘 외국인 652억, 그리고 기관애들이 3264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기관의 매도세에 아주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혼쭐 났죠. 그립네요. 이제 2600선이 보니까 2700을 갈 줄 알았는데 요즘은 한 2500까지 내려가니까 참 황당합니다. 그 와중에도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 보니까 카이닉스가 한 2% 올랐고요. 현대차가 0.7% 올랐고 셀트리온이 4.7%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보다시피 한 400원 빠지고 LG엔솔이 한 2% 하락했고요. 삼바가 0.1%, 포스코홀딩스 0.7, 오선주 0.9, SDI 1.8, LG화학 2% 정도, 네이버 2.5% 정도 빠졌네요. 포스코퓨처엠 1.6% 빠졌는데 거의 뭐 예상한 대로 그 정도로 빠졌네요. 보니까 코스닥은 0.98% 빠졌습니다. 개인들이 2,38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1,949억 매도했고 기관이 616억 매도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한 1.89%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가 3.4, LNF 7%, 포스코DX 5.6% 많이 빠졌죠. JYP 5.7, HLB 1.1, SM 3.3, 셀트리온 제약이 5.5% 정도 빠졌고요. HPSP가 5.07, 리노공업 4.08% 올랐습니다. 오르는 종목들은 잘 오르는데 떨어지는 종목들은 또 확실하게 떨어지네요. 보니까 하여튼 뭐 썩 좋지 않은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상당히 좀 힘들다, 어렵다는 것을 오늘 좀 체감을 했을 거예요. 요즘 장이 상당히 안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옥 같은 한 주였어요. 하여튼 파워로직스하고 덕성이 나란히 이제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초전도체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을 했죠. 최대 주주 먹튀 이슈가 있었던 선암, 이 선암도 28%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하한가에 이제 근접을 했고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가 LK99에 대해서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렇게 발표한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이틀째.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안 좋았다. 파워로직스는 전거래 대비 6,500원 정도 하락해서 15,200원으로 하한가로 정말 마쳤네요. 이 기업을 보니까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 쳤어요. 그래서 21,000원대까지 올랐는데 또 급락을 하면서 15,000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파워로직스는 전날 주가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하루 종 정지됐는데 이날 거래가 또 재개되자마자 이제 하한가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 파워로직스와 같은 이유로 전날 매매 거래가 정지됐던 덕성도 29.98% 하락을 했죠. 하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덕성 역시 지난 14일하고 16일 이 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13,000원 선까지 상승했는데 이날은 9,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전날에 하한가를 기록한 선암도 전일 대비 2,040원 하락해서 5,290원으로 잘 마쳤고 신성델타테크는 이날 투자 위험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매매 거래가 정지됐어요. 신성델타테크는 전날 장 초반에 25% 가까이 상승했다가 장중에 13%까지 빠지는 등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이에 개미들은 온라인 종목 토론방에 금요일 한가 속출이라니 지옥 같은 주말이 시작됐다. 주말 내내 우울할 것 같다. 앞으로는 테마주 안 할 거다.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앞서서 네이처가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고 불순머리는 황화구리가 마치 초전도체처럼 보인다는 내용을 발표한 탓에 초전도체 테마주가 속절없이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네이처가 과학계가 LK99의 퍼즐을 푼 것 같다. 과학적인 탐정 작업을 통해서 이 물질이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고 실제 특성을 명확히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어서 황화구리 등이 이제 전기 저항의 급격한 감소와 자석 위에서의 부분 부상이 나타난 연인이다. 이는 초전도체가 나타내는 특성과 유사해 보인다고 하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그 중국발 그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국내 증시 전반이 하락한 것도 약재로 작용합니다. 지난 16일 공개된 미국 연준의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7월 의사록에 보니까 참석자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상승 위험이 계속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35포인트 하락을 해서 2504.50의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0.98% 하락을 해가지고요. 많이 빠졌습니다. 하여튼 변동성이 크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렇습니다. 차이나 리스크 폭발 우려도 있다. 도대체 이거 참 이런 안 좋은 악조건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현재 환율은 1341원 1.5원 정도 올랐네요. 모처럼 또 달러가 또 오르네요. 우리의 삼성전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66,300원 계속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언제쯤이면은 올라갈까? 다들 깝깝이 하는데 6만 한 최악은 6만 3천원까지도 밀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6만 3천원까지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번 밀려서 터치하고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약간 보수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이 삼성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빠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외국인들은 한 17만 주, 개인들이 85만 주 정도 현재 매수를 했어요. 오늘은 역시 기관애들이 계속 팝니다. 기관애들이 그냥 폭탄 투하하듯이 계속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CT 애들이 한 7만 5천 정도, 메릴린치 14,000 정도 매수를 했지만은 JP 66만, 골드만 9만 5천, 메릴린치 4만 4천, 노무라 2만 해가지고 신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공매 수량도 44만 5천입니다. 많이 나왔죠. 공매 물량도 꽤 많다 보시면 되고, 우선주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우선주도 좀 신나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제가 볼 때 우선주도 내려오면은 5만 3천원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5만 3천원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너무 많이 매수하지 마세요. 그렇다 매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쳐다봐도 괜찮아요. 그냥 멍 때려도 되니까 무리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조금씩만 하셔야 돼요. 제 내피셜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못 맞추잖아요. 주가를 어떻게 맞춘다면 이거 신이지 뭐. 하여튼 외인들은 오늘 많이 팔았어요. 우선주. 최근 3거래일 정도 외인들은 계속 팔고 있더라. JP 애들이 86,000, 메릴린치 82,000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 UBS 125,000, 다이와 81,000, JP 74,000 정도 매도를 했네요. CL이 조금 팔았네. 11,000주 정도.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재미없는 하루였네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